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처분 3연패.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 의원이 오늘 아침에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서 장 대표와 만났을 때 가처분 받아들여지면 판결 뜻대로 따라서 해결하겠다. 그런 답을 받았다라고 밝혔어요. 어제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들이 모여서 공정경선 협약식이라는 걸 했는데 빨간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빨간 옷을 입고 발언도 하고 또 피켓 들고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본인은 약간 이거 의원이라서 연락하니까 왔다. 조금 어색하긴 했다. 뭐 이 자리에 이진숙 전 반통위원장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물론 또 의원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어색어색하면서 피켓 들고 사진까지 찍었던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놓고 보면 부르는 혼자 오지 않는다. 꼭 이 뭉쳐다닌다. 이 얘기를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 보면 잘 안 되는 집이야 지금. 그러니까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일은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 확고하지 못하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나 당원들이나 그 장동혁 대표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이거 흔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컷오프나 뭐 경선 룰과 관련해서 확정이 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깨갱하지 거기다 대고 나를 잘랐어? 이렇게 막 뭐 가처분 소송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통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서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가처분을 내는 것이 어떤 기준도 없고 본인들이 이렇게 흔들면은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용이 되니까 포항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법원부터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본인의 리더십이 그렇게 취약해서 흔들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절차라든가 내용과 모든 면들이 적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법원에서 이 건은 내용도 절차도 문제가 있다. 이런 판결을 받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주호영 의원의 승리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패배고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계속 봤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방이 지금 어지럽혀 있는. 주호영 의원은 아직 가처분 인용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간 것은 본인의 승리의 어떤 표요인 것 같고 이제 예상하는 그리고 거다. 가처분이 인용되든 인용되지 않든 제가 볼 때 이미 헝클어져 버렸어요. 이미 주호영의 승리예요. 이거 그럼 가처분 인용 안 되면 주호영 빼나요? 이제 다시 넣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을 불러올 때는 야 지금 방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너가 좀 이거 청소 좀 해봐라라고 해서 예 제가 청소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어지럽히고 막 오물을 방바닥에 쏟아놓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패배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불 덮어놓고 그냥 나간 겁니다. 방은 어지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지어야 되느냐? 그 방 주인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주호영 의원을 만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난 직후에 이 자리에 참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가처분이 인용되면 받아줄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인용되지 않아도 받아줄게라고 했을까요? 이미 이정현의 완패로 이정현이 이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은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진숙 가처분 신청 안 했잖아요. 컷오프를 그냥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껴줄지 안 껴줄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이 경선의 향방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구조는 친윤 반윤 구도거든요. 헌법 대 반헌법 구조예요. 그럼 이 구조에서 이 국민의힘이 끈끈하게 될까요? 더 분열이 될까요? 제가 볼 땐 이것은 국민들께서도 아주 편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수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숙 전 반통위원장이 오늘 SNS 새벽에 올렸던데 대구시장 경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네. 그러면서 색깔론 꺼내들었어요. 지방정부까지 좌파에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색깔론을 꺼내들었더라고요.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까지라는 용어는 왜 썼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중앙 권력을 또 뭐 입법, 사법, 행정 뭐 거의 다 장악했으니까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달라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민민주주의까지 가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진숙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구 공천을 그냥 원점으로 해서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한테 다 집니다.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안 냈으니까 그 사람은 컷오프고 그 인용된 주호영 의원만 포함해서 경선한다? 그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도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구도는 어때요? 1대1 어떤 후보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김부겸 전 총리한테 유리한 구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했냐?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 성패가 달려있다. 정치 생명도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개는 고사하고 지금 대구까지 지는 상황을 장동혁 대표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도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그만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물밑 조율한 것도 결국에는 대구시장 공천을 원점에서 되돌리겠다. 그러려면 그 결정을 내렸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못 돌리니까 이렇게 사전 조율해서 정리를 했다고 봐야죠.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근데 주호영 의원이 사실 오늘 우리 당 이름으로 시장하셨던 분이 민주당 돕는 일은 안 생길 거라고 본다. 이제 홍 전 시장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김대식 의원도 뭐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이 탁 빗나가서 오늘 SNS를 통해서 공개 지지를 하셨어요.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를.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김 전 총리 언급한 거다. 민주당을 지지한 건 아니고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면 한다. 광역자치단체상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권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구는 앞으로 나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싸움꾼이 아니라 행정가 뽑으라는 것도 약간 지칭하는 누군가 특정 인물이 딱 떠오르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부겸 활용론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이진숙을 저격한 거예요. 이진숙이 민주당과 싸움을 잘할 사람, 보수 여전사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보수 여전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최전방으로 가야 됩니다. 전선이 벌어지고 있는 최대의 격전지로 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로 와야죠. 자기가 민주당과 싸우겠다며요. 보수 여전사라면서 왜 후방에 가가지고 그 뒤에서 그 개혁신당에서는 그 대구시 국회의원들을 살찐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똑같이 지금 중진들하고 똑같이 본인도 안락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제 제가 볼 땐 그거는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그걸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대구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GRDP 지역 총 생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남시가 GDP가 똑같이 GRDP 이게 150조입니다. 근데 대구가 230만 명이잖아요. 80조예요. 100조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광역시급이 성남시랑 딱 비교를 하니까 이게 확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몰락의 길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까지 역량 있는 그래도 어쨌든 대구를 굉장히 애정하고 있고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김부겸을 잘 활용하고 특히나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대구시정을 잘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만큼은 민주당 미울 때도 많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미울 때도 많아요. 또 악마화돼서 그것에 이제 약간 경도돼서 또 그렇게 생각했었던 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식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어떤 몰락해가는 그 도시의 현재를 바라본다면 이번만큼은 한번 바꿔서 김부겸에게 한번 표를 줘보고 김부겸이 또 잘 못하면 다시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해 주신 것은 김부겸을 적극적으로 영악하게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홍 전 시장이 만나지는 않겠다고 했거든요. 김부겸 총리가 만나서 전직 시장에 얘기를 듣겠다 하니까 만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는 거라고 봐달라.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당에서 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고 경남지사 또 대구시장까지 한 분이 굳이 이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뉴 이재명화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비그룹으로 보수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보수 정치를 하시던 분이 그 민주당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탈당 후에
뭐 무소속으로 당적을 갖고 있지 않던가 혹은 개혁신당으로 간 후에 거기서 잠깐 세탁한 다음에 다시 민주당으로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그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세간의 평가도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시기에 뭐 총리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저도 뭐 이제 보수 정당에서 정치 생활을 했고 한데 이게 본인이 있었던 곳에 대해서 침뱉고 우리가 몸담았던 곳이 좀 더 어려워지는 쪽의 결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 정당 소속 정치인들. 근데 일각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정치 구력이 상당하잖아요. 이렇게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기 개편을 원한다. 바닥을 칠 거면 아예 그냥 저점을 그렇죠. 쳐라. 그래서 완전히 한번 흔들어야 정말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고 본인의 이제 이 스페이스가 생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서는 이유를. 충분히 뭐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이 정치를 다 그만둔 건 아니니까 지금처럼 딱 고착화되어 있는 정치 환경에서는 본인의 활동 공간이 없잖아요. 활동 공간이 생기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분화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분화를 촉진하기 위한 뭐 이렇게 좀 잉크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시민들은 보수적인 어떤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익단체거든요.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대선 때도 아스팔트에 있던 분들 하루만 당원해도 바로 투표권 준다.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통일교 이거 다 잡아내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분들이 지금 대거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됐어요. 하루만 줘도 그러니까 한 번만 내도 당원권 준다라고 한 게 알려져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 달만 낸 사람에게도 넓혀준 거지. 그럼 그거 알고 나 오늘 가입해갖고 내일 투표권 생기네 이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전에 제가 그 작업을 다 이렇게 한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들과 관련돼서 지금 이거를 다시 건강한 당원들로 좀 바꾸려면 사실은 충격요법이 필요하죠. 대구 시민들도 다 극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닐 겁니다. 이왕이면 이 뭐 안보를 중시하고 또 경제적 관점에서 굉장히 성장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신 이 시민들이 사실은 지금 마음 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을 줬던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가 지금 반헌법으로 튕겨나가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올 수 있겠냐.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이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 그래 한 번쯤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그런 것들이 좀 표심으로 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사실 어제도 아니 그럴 거면 재판장이 윤리위원장도 하고 공관위원장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도 실명을 언급하면서 서울 남부지법장에서 골라먹는 배당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남부지법에 질의를 했더니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검판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모두 일단 본인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저도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지금 남부지법이 입장문을 냈는데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 남부지법 민사신청 합의 사건이 수석부인 50일 민사부가 담당을 하는데 사건이 좀 늘어나고 또 특정한 유형의 일부 민사신청 합의 사건만 52부에서 담당을 하는 거지 원래 두 부가 담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작위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이 만든다고 하는 법 만들었을 때도 우리 당이 반대했었던 게 그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 판사 출신이고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잖아요. 그럼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정치적 무게가 어떻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텐데 지금 남부지법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특정 개인에게 이 얘기를 들었는지 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사법부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 탓이죠. 지금 보세요. 가처분 신청 내 가지고 첫 번째 패배가 배현진 의원 건과 관련돼서 이거 양형이 이거 뭐 균등하지 않다라고 이제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고 또 두 번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아니 당 지도부를 비판했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지 그거를 어떻게 그 당에서 그 징계를 할 수 있냐 해가지고 또 돌아왔죠. 그다음에 김영환 지사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3패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호영 의원까지 혹시라도 인용이 돼서 돌아오면 이거 4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내 실력에 대해서 한번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과정과 절차 그다음에 당원 당규 이런 걸 죄다 안 지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윤리위에서 어거지로 지금 한동훈 다 내쳐내고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다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제가 볼 땐 사법의 철퇴를 막고 국민들의 철퇴도 맞는다 말씀드립니다.